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사비 증액과 사업 지연 이슈죠. 이거 지금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2억 원으로 투자 가능한 대한민국 최고재를 가진 4개 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전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 그 좋은 기회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택지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대형 공공택지로 불렸던 고덕 강일지구는 이제 공급이 거의 막바지에 있고 남은 공급도 아마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만 나올 겁니다. 자, 그것을 끝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지정은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어요. 물론 지자체의 반대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 빡빡 긁어 모았기 때문에 솔직히 대형 공공택지를 지정할 만한 가용 토지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찾은 서울 공공택지 확보 방안은요, 바로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8년 9월 성동구치소를 시작으로 해서 용산 이제 정비창까지 계속해서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죠. 하지만 상당수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해요.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누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선거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미뤄지다시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당시에는요, 명분이 있었잖아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공급을 늘린다는 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만 남은 거예요. 게다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든가, 또는 원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공급한다든가,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다든가, 원래 3, 3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진행됐었던 건데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 공급은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장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도시화된 지역에선 공급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비 이슈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공사비 이슈 때문에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 할 거 없이도 사업 막바지에 들어간 사업장들이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공사비 증액 관련된 이슈가 부른 파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존 사업장의 사업 지연 사태, 빨리 이주하고 철거 끝났으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하는 곳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신규 사업장의 사업 자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공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기존 사업장의 사업 지연. 올해 1분기 때 공사비 협상이 들어갔었던 공덕 1구역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된 상황이고요. 또한 이번에 공사비 증액 협상을 하면서 조합원들 반발에 조합장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이 있으면 1년 그냥 날아가거든요. 이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분쟁이 처음 이슈가 나왔던 올해 1월달 기억나세요? 이때 공덕 1구역 공사비가 평당 448만원에서 613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광명 5구역은 463만원에서 593만원이 됐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증액 합의가 됐었어요. 자, 이 공사비 증액 합의가 됐을 때 당시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 반발했죠. 계약서에도 없는 40% 증액이라니, 공사비 때문에 조합원들 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조합원들 반응 어떤 줄 아세요? 완전 계약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이런 식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평당 590만원에서 620만원 사이였거든요. 2분기 때는 63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공사비가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는 사업장 볼까요? 부가현 2구역은요 490만원에서 719만원으로 지금 협상 중이고요. 홍제 3구역은 512만원에서 898만원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대가 아니라 700만 원 이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럼 조합에서 다른 시공사를 찾으면 안 될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 있었죠? 성남시외에 위치한 산성구요. 평당 445만원에서 시공단이 661만원 증액을 요구하니까 시공사와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공사 입찰에 들어갔었거든요. 얘네가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고 일반 분양 물량도 1,000호가 넘어요. 당연히 그렇게 공급이 많으면은 지금 나아지는 분양시장 분위기에서 시공사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여한 곳이 아예 없다시피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존 시공사와 재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사업만 지연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공사비 629만원에 타결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요, 이미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 착공 직전에 공사비 재협상에 들어간 사업장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조합 설립이 끝나서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요, 지금 시공사 찾기 전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적은 사업장, 그리고 일반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 낮은 곳은요, 아예 건설사 입질도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사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622호로 재건축되는 구로구 보강 아파트는 공사비를 평당 807만원에 책정했고요. 광진구 중국 아파트도 공사비를 800만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를 계속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있는 시공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 소액 투자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공사비 증액 이슈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향후 리스크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명 5구역의 공사기간은 45개월에서 48개월로, 서초 레미안 트리니원은 34개월에서 40개월로, 개포자이 프레이전스는 37개월에서 40개월, 대연 3구역도 공사기간이 11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올라가고 공사기간도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 서울과 주요 경기도 지역 공급에 두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 단가가 크게 높아졌다는 거죠. 게다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네 공급 단가도 올라갔고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도 생기는 거예요. 왜? 사업성이 부족한 초기 단지들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신축 아파트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수도권 공급 부족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통계에 보면 착공 실적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2, 3년 뒤에 공급 부족이 야기될 거라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 공급 대란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4천호 밖에 안 되죠. 올해보다도 46%나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내년 공급 대란은 일시적이에요.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집중됩니다. 광명 뉴타운에서 그리고 둔촌 주공에서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공급이 쏟아지고 2025년에 자잘한 입주 물량도 꽤 돼요. 문제는 2024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부터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솔직히 팩트예요. 그러면은 대안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 대안은 신도시 공급입니다. 얘가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정비사업장 위주로 공급이 감소됐던 것을 만회시켜줘야 되는데, 이 신도시 공급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저희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030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될 때 이야기고, 그 2030년 가정한 것도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국토부가 사업 속도를 빨리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솔직히 좋은 공급 쪽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청약자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분양가 자율화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청약을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분양가 자율화라는 뜻은요, 바로 수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양을 미룰 때마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넣어보시는 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청약을 자꾸 미루는 분들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꾸 완벽한 분양을 찾습니다. 분양은요, 완벽한 게 없어요. 그냥 나한테 수준에 맞으면은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괜찮은 분양 찾기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분양, 청약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의 두 축인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정비사업장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 두 가지 모두 다 삐끗거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2026년부터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